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이미 피곤한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운이 빠지고 시작도 전에 지쳐버리는 그 무거운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무기력을 의지 부족이나 게으름이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감정 앱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한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누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숨기려 할수록 그 감정에 더 지배당한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순간 그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방 안의 코끼리를 못 본 척할수록 그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울프의 말처럼 숨겨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부하라고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뇌의 전전두엽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스마트폰이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앱을 돌리며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 미루기, 자책과 같은 감정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는 척할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무언가를 시작할 에너지조차 바닥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무기력해지니까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무기력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돌아가며 에너지를 빼앗는 감정 하나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방금 무기력의 근본 원인이 의지가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에너지 누수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도대체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걸까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왜 시작도 전에 지쳐버리는지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해지는 느낌, 꽤 익숙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만 해도 갑자기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직 한 글자도 쓰지 않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앞두고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이유는 불안과 부담, 미루고 싶은 마음, 자책감이 이미 백그라운드 앱처럼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은데 배터리가 빠르게 닳을 때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앱들이 돌아가고 있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전에 이미 에너지의 40에서 60%가 소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일을 보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인간 내면의 심리를 날카롭게 포착한 작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 끝없이 떠오르는 작은 걱정들이다. 이 말은 현대인의 무기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재난이 아니라 끊임없이 속삭이는 작은 불안들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같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도 작은 걱정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지 않나요? 이 과정을 인지적 과부하라고 합니다. 감정 앱이 여러 개 동시에 켜져 있으면 실제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뇌는 이미 피로 상태에 도달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과 걱정 같은 부정적 감정이 활성화되면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영역인데 이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이미 고갈되어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상태에서는 일의 난이도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30분이면 끝날 일이 3시간짜리 대공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일이 커 보이고 부담이 2배가 될까요? 그것은 일 자체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더 씌워진 감정의 무게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필터를 통해 보면 모든 것이 더 어렵고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자책이라는 렌즈를 끼면 작은 실수도 재앙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몇 개의 감정 앱을 켜둔 채 버티고 있나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감정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일을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감정 앱들을 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을 빨리 끝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순서로 마음을 다뤄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시작해보면 별것 아닌 일이 막상 시작 전엔 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먼저 해결해야 감정이 편해진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고 할 일을 끝내면 자책감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먼저 정리하면 일이 쉬워지고 일을 먼저 잡으려 하면 감정이 일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마치 램이 부족한 컴퓨터로 무거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것과 같죠.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을 일상에 적용한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의해 움직인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문제는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어떤 감정 상태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보면 그저 해야 할 작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뇌는 그 감정을 더 이상 해결해야 하는 긴급 작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인식하는 행위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전전두엽의 기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정 명명 효과라고 부르죠.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뇌는 그 불안을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되고 불안과 싸우는 데 쓰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전전두엽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실행 기능이 회복됩니다. 즉, 감정 먼저, 일은 그 다음이라는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행동이 쉬워지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더 지속 가능하게 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을 볼 때와 감정을 인정한 후 일을 볼 때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감정 인정 없이 일을 볼 때를 보겠습니다. 하기 싫다는 마음, 자책, 불안 같은 여러 감정 앱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의 난이도가 실제보다 2배로 커 보입니다. 시작 에너지는 거의 0에 가깝고 조금만 해도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미루게 되고 미룬 자신을 또 자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반면 감정을 인정한 후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이 일이 하기 싫고 불안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감정이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일의 본래 크기만 남게 되고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5분만 진입해 보자는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5분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우선순위 재배치의 실제 효과입니다. 일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감정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실천입니다. 자기 점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하루 가장 오래 떠올랐던 감정 한 가지를 5초만 바라봐 주세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자책하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말해보는 짧은 인정 루틴을 만드세요. 이것은 감정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단지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인식만으로도 뇌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해야 할 일을 바로 완성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5분만 진입하는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파일을 여는 것, 첫 문장을 쓰는 것, 책상에 앉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으로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시작의 문턱을 낮추세요. 5분 후에도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5분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태도 실천입니다. 삶의 방향을 선언하는 것이죠. 감정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다라는 태도를 하루에 한 번 마음에 되새겨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실수가 올라올 때마다 괜찮아, 지금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자기 수용의 가치관을 확립하세요. 이것을 판단 중단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유연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기력의 진짜 정체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쳐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책도 발견했습니다. 일보다 감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돌아봐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당신의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약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가장 먼저 인정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